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마음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어찌 된 게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걸까? 또는 이런 순간도 있지요. 몸은 늙어가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익지 않은 아이 같다. 밤이 깊어지면 문득 이런 질문도 떠오릅니다. 이 나이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야 할까?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떠나보낸 이들에 대한 그리움, 말하지 못한 후회, 참고 넘긴 날들이 쌓이며 생기는 고독. 그런 조용한 마음의 파도들, 500년 전 한 사람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큰 어른, 퇴계 이황. 섬세해서 더 많이 흔들리고 약해서 더 깊이 고민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가장 따뜻한 지혜를 길어 올렸던 사람. 오늘 그의 삶을 천천히 따라 걸으며 그가 남긴 마음의 지혜를 우리의 노년에도 담아보려 합니다. 남보다 마음이 약했던 소년. 퇴계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감정이 예민했습니다. 누가 조금만 언성을 높이면 얼굴이 빨개지고 잘못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함께 아파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글 공부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선생님께 꾸중을 들어도 금방 잊고 다음 날이면 또 밝게 웃었지만 퇴계만은 달랐습니다. 한 번 꾸중을 들으면 며칠씩 마음에 담아두고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여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유학자가 정작 자신에게는 마음 때문에 늘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 어쩐지 우리가 나이 들어 체감하는 그 미묘한 마음과 닮아 있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면 무뎌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도 밤새 뒤척이게 되지요.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의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며칠을 생각하게 되고 자식의 짧은 전화 통화에도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퇴계도 그랬습니다. 평생 마음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까지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공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 퇴계가 평생을 가장 깊이 생각했던 사람은 어머니 온계 박씨였습니다. 어머니는 퇴계가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여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자식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책값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퇴계는 그런 어머니의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했습니다. 벼슬길에 있을 때도 멀리 떨어진 어머니가 편찮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새 걸어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한양에서 안동까지는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먼 길이었지만 그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죠. 어머니, 날이 저뭅니다. 마음이 더 허전합니다. 나이 들어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이라면 이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퇴계에게도 어머니는 평생 마음속 그리움이자 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제사를 지낼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학문을 물을 때도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면 말을 멈추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자식은 나이가 몇이 되어도 부모 앞에선 어린아이라는 말이 있지요. 퇴계 역시 평생 그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가 살아계신 꿈을 꾸면 깨어나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 우리도 알지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게 머리로는 알지만 가끔 전화기를 들다가 문득 아, 이제 안 계시지 하고 깨닫는 그 순간의 허전함으로 잊지 못하는 사랑. 퇴계의 사랑 이야기는 그의 두 번째 부인 권 씨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20살에 했지만 부인과의 사이가 그리 깊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35에 만난 두 번째 부인 권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를 좋아했고 퇴계와 함께 달밤에 시를 읊으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퇴계는 그녀와의 시간을 평생 가장 평온했던 날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남기고 25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계는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고 학문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고 몇 달 동안 방문을 닫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남긴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가 떠난 뒤 방 안엔 바람만 남았구나. 또 다른 글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그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구나. 사랑의 결이 깊은 사람일수록 떠나간 이를 더 오래 품지요. 나이가 들어서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움은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퇴계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짧았지만 평생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잊으면 되지.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떠나보낸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 한편에 살아 있습니다. 문득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을 보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람과 함께 걷던 길을 지나가면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인연입니다. 퇴계는 죽는 날까지 권 씨의 제사를 직접 지냈고 제사상 앞에서 오늘도 그대를 그리워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8번 벼슬을 사양한 사람. 퇴계는 관직을 무려 28번이나 사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권력의 자리에 서기보다 한 사람의 마음, 하루의 평온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벼슬이란 어찌 즐거울 수 있으랴. 다만 백성이 편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당시 조정에서는 퇴계 같은 학식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임금도 여러 차례 그를 불렀고 주변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퇴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정에 나아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여기서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지방관으로 부임했을 때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불편한 법을 고치는 것보다 어려운 백성을 찾아 따뜻하게 위로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였습니다. 퇴계는 관아의 곡식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집 한 집 안부를 물었습니다. 밥은 드셨습니까? 아픈 곳은 없으신지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울음을 터뜨린 노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되돌아보니 세상의 이름보다 사람 사는 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게 되죠. 퇴계는 이미 오래전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 고요한 하루라는 것을요. 돈도, 명예도, 높은 자리도 결국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쫓다 보면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피곤해집니다. 퇴계는 그것을 일찍 깨달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루를 맑게 하는 퇴계의 습관. 퇴계는 매일 새벽 차를 끓이고 옷깃을 여미며 조용히 산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키자. 그에게 학문은 큰 목표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하루를 맑게 만드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퇴계의 하루는 참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방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후에는 책을 읽거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마당을 거닐며 꽃과 나무를 바라봅니다. 저녁이 되면 또 차를 마시고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땠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감사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되는 하루였지만 그 속에서 퇴계는 깊은 평온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이 들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온, 하루를 씻어내는 작은 루틴입니다. 퇴계는 그것을 평생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일,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하루를 지탱하고 마음을 지킵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창한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마라. 다만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부다. 나이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도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말년의 품격. 퇴계는 말년에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약했고 기력도 쇠했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 있었고 걷기도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고요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제자들이 가져온 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자에게 나누라 하며 돌려보냈고 마지막까지 글쓰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이렇게 불편하신데 어찌 매일 글을 쓰십니까? 퇴계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는 것이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내가 배운 것은 마음뿐이다. 평생을 학문에 바친 대학자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수많은 글을 남겼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퇴계의 마지막 말은 그런 노년의 진심이 담긴 작은 유언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지킨다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긴다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깊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퇴계는 죽기 며칠 전에도 제자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려워 마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죽음도 마찬가지다. 다만 마음만은 끝까지 맑게 지켜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0세였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퇴계 이황은 지혜로움의 상징이지만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도 우리처럼 약했고 흔들렸고 상처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만의 따뜻한 지혜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힘들어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고 때로는 세상이 버거워서 벼슬을 사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그의 지혜가 더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이 들어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도,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것도, 사람 때문에 속이 아픈 것도 결코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퇴계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이미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키려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저 사람에게 좀 더 잘해줄걸.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하지만 퇴계는 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고 오늘을 살아라. 퇴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흔들리면서도 약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평온을 찾아가면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삶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퇴계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배우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
세대를 위한 지혜와 위로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